체온 조절. 자, 이번에는 이제 항상성 중에서 체온 조절을 정리합니다. 이거는 그냥 쭉쭉 정리해 나가는 거니까 곧바로 그냥 추울 대로 가보죠. 어차피 조절 중추는 시상하고 우리의 체온은 37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절이 돼야 돼요. 추울 때는 시상하부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드세요. 시상하부 여기서는 뇌하수체 전역 위에 교감신경부터 여기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울 때는 교감이라는 사실이지 열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뇌하수체 전역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교감신경의 작용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첫 번째, 잇목은 수축. 직접적으로 잇목을 수축하는데 이 잇목이라는 건 뭐냐면 털을 잡고 있는 근육이에요. 털을 잡고 있는 근육을 수축시켰다는 것은 이렇게 누워있는 털들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세웠다. 닭살 돋게 했다. 닭살 돋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이, 공기층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단열 효과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단열층. 그래서 따뜻해지는 경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털이 별로 없어. 사람은 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데 닭살은 일어나 어쨌든. 근데 새나 털 많이 가진 동물들의 경우 이 효과가 탁월해서 새가요, 정원동물이에요. 새들은 얼마나 체온 조절을 잘하냐면, 이게 아니나? 히말라야 기록이는 굳이 에베레스트를 넘어서 다녀요.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해발고도 9,000m 고지를 그 상공을 날아서 알을 날아 가요. 여기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영하 50도. 거기를 히말라야 기러기들이 때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은 장관이다. 걔네들이 무슨 노스페 북쪽 얼굴 무슨 대장옷 입고 날아가니? 그냥 맨몸뚱이로 날아가. 물론 거기에 털이 있지. 그 털이 이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견뎌요. 사람은 여기 장비 없으면 못 올라가. 장비 있어도 줄까 말까인데 새들은 여기를 지나간다고. 영하 50도를 견디는 새. 영하 50도면 죽는 사람. 여기 잇목을 수축하는 거가 또 뭐 있어? 피하, 모세혈관을 수축한다. 피부 모세혈관 수축은 뭐냐면 열 발산을 억제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모세혈관을 수축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렇게 혈관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얇게 바뀌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원래 상태를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면은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게 왜 수축이에요? 이게 수축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게 수축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안에가 적어졌잖아요. 아니, 혈관은 여기 안에가 이걸 생각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약간 맛이 안 듯한 표정인데 아니야, 이게 수축이고 얘가 이완이야. 혈관의 단면도라면 이건 혈관 단면도가 아니지. 아니 이 혈관 단면도면 얘 뭐니? 혈액이 여기 흘러가는 거지. 아니 그림 보고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사는 얘기야. 아무튼 이렇게 되면 열 손실이 적어져요. 여기서 열 손실이 많고 이 두 가지가 열의 손실, 다른 말로 열의 발산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누굴 자극하냐면 도신 속지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생산하죠. 뇌하수체 전역은 도신 겉지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거기 이제 순서대로 갑상샘 밑에 있대요. 이렇게 갑상샘. 그러면은 얘네들 기능이 뭐냐? 아드레날린은 일단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이 높아짐과 동시에 이환을 촉진하게 되고 도신 겉질은 코티솔을 생산하겠지. 코티솔이 혈당을 높여. 갑상샘에서 트록신 나오겠지.
티록신이 많아지면 이와촉진이 돼요. 코티솔이 혈당 높이고 이와촉진하고 티록신이 이와촉진하고 그 다음에 코티솔이 근육을 떨게 만들어요. 근육 떨림은 이 코티솔과 교감신경의 합작품이에요. 근육 떨림에 두 가지가 모두 관여합니다. 이렇게도 관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긴장을 하거나 또는 무서운 상황에 닥쳤을 때 특히 왜 공포감에 사라졌을 때 떨잖아요. 수능 보러 가서 떨어요. 문제가 어렵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긴장감이 확 들면 떨 수 있죠. 살인마를 만나도 떨어요. 전기톱 살인마를 집에 가다가 만나면 떨겠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떨잖아요. 그때 떨 때 코티솔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근육이 떨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추울 때도 떨죠. 추울 때도 달달달 떨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둘 다 효과는 열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블랭크 쳐놓고 문제 냈던 과거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죠. 그럼 더울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반대로 갑니다. 더울 때는 굳이 우리가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더울 때는 부교감이 분비되면 땀이 생성이 되는데 그 땀이 가장 좋은 체온 조절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억제하는 거, 즉 이런 거 다 억제해야 돼. 열 생성하는 거 억제하고 인슐린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게 부교감이 흥분하니까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요. 그게 맞는 거야. 추울 때는 열 생성 촉진하고 열 발산을 억제하는 거라면 더울 때는 그 반대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밑에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프가 중요하다. 이게 올해 예상되는 주제. 왜냐면 자료 해석형 문제에서 이게 좋으니까. 볼래? 요렇게 해석해볼래? 책을 안 보고 앞에 거만 보고 나는 판단해봐. 시상한 온도에 대한 블랭크. 그리고 여기서 뿅 A, B, 뿅 C, D. 오케이. 이해하시겠어? 시상하고 온도에 대한 블랭크야. 여러분, 이제 이 메커니즘을 아까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친다면 우리는 스스로 논리적인 관계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항상 항상성에서 문제가 관계 맺기, 관계 이해입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도대체 어떻게 체온을 조절할까요? 스스로 지 온도를 재는 거예요. 시상하부는 온도를 잴 능력이 있어. 세포가 온도를 측정할 능력을 어떻게 가졌을까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 왜냐면 만약에 온도 센서가 필요하다면 시상하부를 닮은 센서를 개발했을 때 0. 몇 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센서를 개발할 수 있어. 더 아주 물론 이제 기계적 장치에 충분히 있지만 이것 하나에 세포가 그런 걸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연구하는 거 되고, 근데 시상하부뿐만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피부 온도 and 시상하부 온도. 이게 두 가지 변수야. 얘가 높아지면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생각해봐.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찜질방에 들어갔다 100도씨의 찜질방에 들어갔다 땀이 나 안 나? 근데 그러지. 어떤 아줌마들은 나 땀이 잘 안 나는지 몰라. 기다리면 다 나.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아니야. 100도씨 찜질방에 들어갔는데 땀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한 아줌마들이 땀에 홀딱 젖어가지고 나와서는 아이 개운하다 그러는 거지. 그잖아. 땀을 흘려서 개운한 거야. 그런데 잘 안 난다는 건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도 한 5분, 10분 만에 땀이 난다는 거지. 그건 시간적 차이지만 땀이 안 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왜 그런 경우 없나? 너무 찜질방을 좋아하는 나머지 찜질방에서 누워서 잔 거야. 큰일 난다. 찜질방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 온도가 90도, 100도다. 그때 그 상태에서 실제로 자가지고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는 목숨을 잃지 않았는데 각막이 벗겨졌어요. 눈을 감은 채로 잤을 때 각막이 이 피부에 붙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눈을 못 뜨게 된 상황이 돼. 건조해져서. 자면 안 돼.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 위험한 상황이야. 두 가지가 변수야.
여러분, 이게 뭐겠어? 이게 뭐겠어? 뭐일 수 있겠어?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 증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얘 상황은 더울 때일까 추울 때일까를 생각하면 돼.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아지자 뭔가를 분비 촉진하고 있는데 비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땀이거나 또는 떨림이거나를 만약에 생각해보자. 두 요소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들어간 게 땀 또는 떨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상하부 온도가 높아졌는데 떨리기까지 하면 열을 더 내자는 얘기지. 시상하부 온도가 높아졌다는 건 더운데 더울 때 떨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몸을 떨고 싶어. 이게 왜 그래? 더워서. 말이 안 맞지? 그럼 뭐야? 땀이겠지. 이 그래프가 말하는 건 땀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겠냐고.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 반비례하는 관계.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지니까 추울 때인데 여기는 더울 때고 이거는 추울 때고. 근데 떨려. 이제 질문이 또 남았죠. 자, A와 B 중에서 question is A, B 중에서 누가 피부 온도가 높은 것일까요? 또는 이거는 피부 온도라고 해도 되고 주변 온도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주변 온도가 그대로 피부 온도를 바꾸니까. 누구니? A, B 중에 누구니? 지금 더 많이 땀이 나오는 게 누구냐? 이렇게 따면 되지. 시상 온도가 똑같을 때 땀을 더 많이 생성하는 게 누구겠어? 더 더우네. 그러면 시상 온도가 똑같을 때 더 추운 애가 누구야? 더 추우니까 더 떨지. C가 더 춥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D가 높은 거지. 이거 애를 착각한다? C가 더 춥잖아요. 어머, 착각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수능 문제 풀다가 이러지 말라고. 네? 됐슈? 밑에 문제 보세요. 체온 조절 그래프와 여러분 뿅뿅 A, 뿅뿅 B 이제 그냥 나오지. 여기 시상한 온도야. 그렇다면 B가 뭐겠니? B가 열을 방출하는, 즉 땀 같은 거지. 그러면 A가 뭐겠니? 떨림 같은 열 생성이지. 기억이 맞지? 교감신경 언제 흥분해야 되니? 교감신경 언제 흥분해야 맞니? A니 B니? 추울 때지. 추울 때가 언제니? T1이지. T1에서 교감신경이 더 흥분하는 거고 얘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둘 다 O, 예.